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 군사강국이 되길 바라는 충성, 군사무기 전문 싱싱호돌이 채널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1등보다 10년 빨랐지만 이젠 10년 뒤진 한국군 무인기, 우린 절박감이 없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빠르게 무인기 양산 계획이 발표되어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항공은 대북정보 수집과 정찰 임무를 수행할 중고도 정찰용 무인항공기를 내년부터 생산한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총 사업비 9,800억 원을 들여 최고 성능의 무인기를 2028년까지 개발 양산하는 사업인데 대한항공이 이를 생산하게 된 것입니다. 대한항공은 지난해 무인항공기 개발을 완료해 KUSFS로 명명했고 방사청의 양산 계획안이 의결됨에 따라 내년부터 생산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KUSFS는 고성능 감지기가 탑재돼 항공기가 비행하는 고도 이상의 높이에서 핵심 대상을 실시간으로 감시 정찰하는 전략급 무기 체계로 대한항공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에서 4개국만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무인기는 헬기의 특성인 수직 이착륙 기능과 비행기의 특성인 고속 비행 능력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이미 양산된 기존 4단급 무인기의 후속 모델로 협소한 산악지형에서의 군용 정찰 목적뿐만 아니라 산불 감지, 어군 탐지 등 민간 공공용으로의 사용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KUSFS는 길이 13m, 폭 26m로 미국의 MQ-9 리퍼보다 강력한 1200마력 터보프롭 엔진을 장착해 최장 24시간가량 채공할 수 있으며 고도 6에서 13km 상공을 날며 100km 밖 지점의 고해상도 영상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KUSFS의 최대 이륙 중량은 5,700kg으로 MQ-9 리퍼보다 더 무거운 이륙 중량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외형도 꼬리날개가 프레데터의 역부위 자형이 아니라 리퍼의 Y자 형태입니다. 또한 무장 헬기용으로 개발된 천건 공대지 미사일을 탑재할 예정이므로 미국의 MQ-9 리퍼나 터키의 바이락타르 TB2와 같은 무인 전투기로서의 임무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미국 무인기 리퍼처럼 대전차 미사일 등 무장도 장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비행 시 엔진 소리가 지상에서 거의 들리지 않아 은밀성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유인기 위주라면 대한항공은 무인기 개발 역량이 뛰어나다며 최근 스텔스 무인기 관련 각종 기술 연구 사업도 대부분 대한항공이 수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KUSFS의 체계 통합과 비행체 제작은 대한항공이 담당하며 전자광학 및 적외선 카메라는 하나시스템, 데이터 링크 장비와 지상 통제 장비 그리고 합성 개구레이더는 LIG 넥스원에서 제작합니다. 무인기 개발에 특화된 전담 조직을 구성해 그간 축적한 무인기 분야 기술력을 더욱 고도화하고 미래 스텔스 무인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것입니다. 대한항공은 NUAV 외에도 기존 배터리 드론의 짧은 비행시간을 보완하기 위해 2시간 이상 채공 가능한 하이브리드 드론, 최대 4대를 동시에 띄워 항공기 동체 외관 검사가 가능한 인스펙션 드론 등을 독자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무인기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은 1등보다 10년 빨랐지만 이젠 10년 뒤진 한국군 무인기라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최초 개발이 매우 늦은 투르키의 무인기 개발에서 성공의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 언론에선 최근 미국의 무인기보다 가성비가 뛰어난 투르키의 군용 무인기가 주변 지역 힘의 질서를 흔들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최근 투르키예가 생산한 군용 무인기가 전장에서는 물론이고 지정학적으로도 게임 체인저, 즉 전쟁의 결과나 판도를 뒤집을 정도로 부상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투르키예제 군용 무인기 바이락타르 TB2는
성능면에서는 세계 최고의 군용 무인기로 꼽히는 미국의 MQ-9 리퍼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운용 범위는 약 320km로 MQ-9 리퍼의 5분의 1에 불과합니다. 또 장착 가능한 무기도 제한된 편이지만 터키 군용 무인기는 이른바 가성비가 뛰어난 것으로 유명합니다. 투르키의 무인기는 가격이 미국의 MQ-9 리퍼의 10분의 1 수준이며 바이락타르 TB2는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전쟁을 비롯해 시리아, 리비아 등과의 무력 충돌에서 이미 국제적인 명성을 얻었습니다. 이에 투르키에는 적극적으로 바이락타르 TB2 수출에 나선 상황입니다. 아제르바이잔에 이어 북대서양 조약기구 회원국인 폴란드가 바이락타르 TB2를 수입하기로 했습니다. 나토 회원국이 투르키에게 무인기를 구매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투르키의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아예 투르키의 무인기의 공동 생산까지 제한한 상태이며 전통적으로 이 지역에서 영향력을 발휘했던 방위산업 강국인 러시아의 경우 이 같은 상황에 당혹해하는 표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에르도안 투르키의 대통령은 최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으로부터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인기 판매를 중단하라는 요구를 받았다는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경영학의 노이즈 마케팅처럼 러시아의 반응 덕분에 투르키의 장비가 더 주목을 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투르키에는 군용 무인기의 개발과 생산에 많이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점을 잘 활용한 사례라며 다른 국가에 비해서 일찌감치 연구개발에 뛰어들었다는 점도 눈여겨볼 부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우리 방산 항공업체들도 무인기의 군사적, 경제적 가치에 주목해왔는데 개발 수준은 어떨까요? 이에 대해 한때 대기업 참여 제한 조치 등으로 업계가 헛발질을 한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무인기 개발이 다른 국가에 비해 뒤떨어졌던 시절이 있었다며 기술적으로 한참 늦었고 관련 예산도 적은 편이지만 기본적으로 전투기도 자체 개발하는 국가라는 자부심으로 최근 들어 맹추격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고도 정찰용 무인 항공기를 내년부터 생산하는 대한항공에서는 무인기와 드론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연구개발을 통해 미래 첨단 무기 체계 개발과 국방력 강화에 적극 기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제라도 분발하여 투르키의 정도는 쉽게 추월할 수 있는 K방산의 능력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파이팅!